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시민단체들이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민소환 투표 비용으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실제 소환까지 이루어지지는 미지수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실시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투표율은 11%에 그쳤습니다. 개표를 위해 필요한 33.3%에 미치지 못하면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64차례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실제 투표까지 실시된 경우는 8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시의원 2명만 소환됐을 뿐 지자체장이 소환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을 위해선 일단 26만 7천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오는 10월 고성군수 재선거 등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소환법 10조에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서명 요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괄 중지를 했는데 이번 사안은 경남 전체에서 조금 비중이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먼저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예. 주민소환 투표에 들어갈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120억 원에서 최고 160억 원가량. 투표율이 낮거나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 비용들이 전부 우리 경남도민의 세금에서 지출된다는 것을 냉철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도지사 주민소환에 따른 교육감 주민소환으로 맞불을 놓을 경우 사회 갈등 확산도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사회적 비용이 큰 데 비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한강에서 녹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집단 폐사가 일어났는데요. 낙동강에서도 물고기 폐사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녹조로 인한 산소 부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낙동강 합천 창녕보에서 약 2km 상류 지점. 강줄기를 훑고 온 어민이 죽은 잉어 한 마리를 내놓습니다. 썩기 시작하면서 빵빵하게 부풀어 있고 아가미에는 시커먼 펄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서는 약 한 달 전부터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떠내려와 이게. 자, 이게 아줌마를 내려가 막 허흥이 막 이렇거든. 이거 건져보면 궁금한데 나는 이라. 죽어있는 물고기 떼도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강준치와 누치로 약 20마리입니다. 녹조 알갱이가 둥둥 떠다니는 강가에서는 물고기 사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런 현상이 녹조로 인한 집단 폐사의 전조 증상이라고 경고합니다. 엄청나게 번식한 이 녹조들이 밤이 되면 이 수청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산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저층의 산소 부족과 함께 수계 전체의 산소 부족으로 녹조가 원인으로 보이는 물고기 폐사가 잇따르면서 한여름 녹조 대발생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어제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청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면서 참여 동료를 위해 출입문을 통제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장 변화된 부분과 노력해야 할 부분 등을 묻는 스티커 붙이기 등을 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앙현관을 제외한 4곳의 출입문을 출근 시간에 모두 닫았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장은 당초 출입문을 통제하려는 계획은 없었는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서울 지역 대학에 진학한 경남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강남구의 남명학숙 건립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서울시 강남구 KTX 수서역 부근 공공주택지구 내에 5,000제곱미터의 터를 확보해 400명 수용 규모의 남명학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터 확보에 최소 50억 원 등 2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이르면 2017년 서민 자녀들이 우선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상당수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공군에서 무료 학습 봉사를 지원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공군 장병들과 함께 밀가루 반죽을 주무릅니다. 반죽이 차지도록 누르고 비비고를 반복하면서 서툰 솜씨로 반죽을 만듭니다. 꽈배기 모양으로 빵 모양을 잡고 오븐에 구워내면 달콤한 빵이 됩니다. 큰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내 얼굴도 그려봅니다. 열심히 색칠하다 보면 선생님도 아이들도 마음을 터놓고 친해집니다. 중학생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수학 공식과 영어 문법을 과외받듯이 차근차근 배웁니다. 전에는 혼자 집에서 공부할 때는 물어볼 사람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성적도 많이 오르고 너무 기분 좋아요. 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해 열리는 토요 학교는 사천 제3훈련 비행단의 공군 장병들이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서 좋고 아동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생길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토요 학교가 문 닫을 위기에 놓이자 장병들이 지난 3월부터 재능 기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공군의 재능 기부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낮 동안 햇살도 강하겠습니다. 장마가 숨고르기를 하면서 습도가 높아진 날씨를 후텁지근하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를 후텁지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오후로 갈수록 가끔 구름 많은 하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18.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밀양과 창녕이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동안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거창이 30도, 합천이 3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일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대체로 화창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습니다. 연일 대기 상태도 깨끗하게 유지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들이 계획 짜셔도 좋겠습니다. 비 소식도 없고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는 오는 10일까지 북미 자동차 부품 무역사절단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조달청의 입찰 참가 기준 완화로 지역건설업체가 이번 달부터 2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창원 캠퍼스가 산업인력공단의 맞춤형 인력 양성 공동훈련센터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소비가 줄어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달보다 7% 하락했습니다. 제5회 창원 시민의 날이 어제 창원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청 직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어제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시립합창단의 공연 등을 즐기며 통합 창원시 출범 5년을 축하했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은 애초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메르스 사태로 행사 규모를 줄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개인 회생 절차를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창원지법은 개인 회생 절차를 안내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창원지법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16분 55초 분량의 슬라이드 여러 장을 차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만든 이 동영상은 시나리오 작성과 음성 녹음 작업, 편집 등 모든 작업을 창원지법 소속 판사와 회생위원들이 맡았습니다. 가뭄으로 식탁 물가가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109.88로 5월보다 0.1%포인트,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동남통계청은 생선과 과실, 채소 등 신선식품 지수가 가뭄으로 1년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7, 8월 출하되는 여름 채소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만과 영국에서 1,760억 원 규모의 수처리 플랜트를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25일 오만 국영 하수처리 회사에서, 지난달 29일에는 영국에서 각각 900억 원과 86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수처리 시장은 올해 600조 원 규모로 2018년에는 6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